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내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 가족일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2007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8.9%에서 지난해 9.4%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혼율 증가 등으로 최근 한부모 가족의 증가 추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는 미흡한 실정. 지난 2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복지급여 확대뿐 아니라 상담과 서비스 전달 체계 정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시혜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부모 가족들은 당연히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성이 강조가 되는 법의 제명으로 바뀌어야겠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부모 가족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건강 상태라든지 자녀 양육의 부담 상태가 어떤지 이런 다양한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은 이런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복지연합회는 학계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지속적으로 한부모 가족 복지의 발전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서울에 사는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한 서울시 의원은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 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 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시에서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 배정 등의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 장애인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병원에서 환자가 원치 않게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이 진료비를 내야 하는 일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는 선택 의사 지정 비율이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지는데 이는 선택 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른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 진료 의사는 현행 14,000여 명에서 8,100여 명으로 줄어들고 선택 진료 비용도 약 2,2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메르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노약자들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분석인데 정유림 기자입니다. 메르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유치원이 휴교하는 등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메르스에 걸리는 경우는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르스 감염자가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해 국제 일반 의학 저널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425명의 환자 중 14세 이하는 13명으로 전체의 3%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환자가 135명, 전체의 약 31.7%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환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치사율에서도 14세 이하는 전체 환자의 18%로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런 통계는 한국의 현 발병 환자들의 연령을 분석해봐도 맞아떨어집니다. 현재 한국에는 14세 이하의 환자는 1명도 없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중장년층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환자는 첫 감염자와 접촉한 28세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모두 메르스 위험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캐비아를 만드는 철갑상어 아시죠? 이름은 철갑상어지만 상어와 전혀 무관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잘 몰랐던 민물고기 생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철갑상어. 철갑무늬 등판과 상어처럼 생긴 외관과 달리 이빨도 없고 온순하기만 합니다. 천연 기념물인 황금빛의 황소가리, 영화에 출연한 후 널리 알려진 시리까지 이 밖에도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에서는 약 65종 1200마리의 민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2003년에 개관한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매년 2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들에게도 흥미로운 곳입니다. 이 학습관은 규모가 크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민물고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고유의 민물고기를 위협하는 외래어종을 잡는 낚시 게임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며 물고기의 생김새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어종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아이들한테 좀 뭔가 좀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민물고기들을 보면서 자연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곳. 경기도 생태학습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5시까지 열려 있고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인 우리나라. 가족의 해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답을 행복 부부학교에서 찾아보시죠. 최현미 기자입니다. 신랑신부 입장! 20쌍의 부부가 하얀 꽃으로 수놓은 화관을 쓰고 웨딩 마치를 올립니다. 화려한 축가 대신 가족들의 박수와 환호로 함께한 행복 부부학교 혼인서약식.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남은 인생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연속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함께하는 가정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2015년 행복 부부학교가 2회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 OECD 국가 중에서 10년간 이혼율이 1위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배우자 자랑, 자신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편지 쓰기 등 부부들은 각자의 내적 치유부터 가족과의 화해와 용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부부의 대화법이나 또 자녀들한테 저희가 몰라서 못했던 것들 또 그걸 여러모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4주 동안 배워간 게 제가 웃음을 찾았다는 거. 그걸로 하나 만족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진짜 사랑으로 부부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굉장히 좋았어요. 가정해체와 폭력 등이 만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원구의 행복 부부학교가 가정 회복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는 요즘인데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포항시 관내 해수욕장들이 손님 맞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해수욕장 운영 주체인 번영회와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남북부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 등 행정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안전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합동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고
참석자들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6월 8일 영일대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구룡포, 도구, 칠포, 월포, 화징 등 지정 해수욕장은 6월 27일 일제히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하며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포항국제불빛축제, 국제바다연극제 등 각종 축제와 문화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동네 의원의 진료비가 3% 인상돼 초진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올해 4,200원에서 내년에는 4,300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과 한의원,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의료 공급가 단체와 2016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타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과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26일까지 사업주들에게 돌려줍니다. 고용산재보험료 관합금이 발생한 사업주는 환급 반환 계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건양의대 기만과 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가 문막 센츄리 21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5명의 시각장애인 선수를 비롯한 서포터와 국내 남녀 프로골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015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순회 체험 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다양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보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은 오는 5일까지 주민등록지 시군 정보화 부서를 방문하거나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제2회 국제학생축제가 열린 가운데 33개국의 외교사절단과 95개국에서 온 1,5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참가하며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개막식은 소통과 화합의 잔치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주한 외교사절들이 다 함께 지구 모양의 조각 퍼즐을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과 접수를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개편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 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지난달 28일 향림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향림원의 급식 건축비리 의혹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측의 미온적 대처에 붕괴하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비대위는 경기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비대위 측에 돈을 잘못 쓴 학교와 법인에 가서 따지라고 고성을 내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비대위의 일부 요구사항을 일부 수렴한다고 밝힘에 따라 해산했지만 교육청이 향림원 이사진 교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와 동현학교 폐지 등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로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가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주요 신문사에 장애인 관련 기사를 검토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검토 결과 장애인의 날 언론 보도는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지난 2013년도와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는 기사입니다. 본부는 세월호 사건 일주기 행사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장애인 관련 보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고속버스 타기 운동 등 장애계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언론의 관심 표현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나누다, 함께 먹다. 나누다, 인사를 주고받다. 나누다, 희노애락을 함께하다. 전북 군산에 있는 착한 동네. 착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나눔 쿠폰. 여러분에게 나누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가게를 찾는 사람 누구나 나눌 수 있는 미리내 쿠폰. 한 초등학생이 1,000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활짝 열려있는 나눔의 공간. 카페 이름처럼 착한 동네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